안녕하십니까. 송세훈사의 구실 이야기 어느덧 7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아주 따끈따끈한 내용을 들고 왔는데 평소와는 달리 오늘은 답이 정해져 있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생소하지만 뭐야 이럴 수도 있네 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상속 카테고리를 설명하게 되는데 상속과 증여가 섞여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으나 아주 차분하게 잘 설명해 볼게요. 지난 4월 상속세 신고를 한 건이고 현재 상속세 세무조사 중인데 여기서 담당 조사관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018년 10월 23일 갑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됐고 그리하여 신고기한은 2019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갑의 재산 중 서울 소재 아파트가 문제가 됐습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상속재산에 대한 내역을 전부 파악해야 하는데 서울 소재 아파트의 취득 시기와 취득 사유를 보니 2018년 8월 27일 갑의 배우자 을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했습니다. 정리하면 갑은 10월에 사망했고 사망 4개월 전쯤 배우자인 을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갑의 생전에 갑에게 증여했고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갑은 해당 아파트를 상속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이죠. 자, 그럼 아파트를 증여받았던 시점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2018년 8월 27일 증여를 받은, 즉 수증자인 갑은 당시 당연히 생존해 있는 상태로서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증여세 신고기한 내인 2018년 9월 중에 증여재산가액을 6억 5천만 원으로 해서 증여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 공제는 6억 원까지이기 때문에 6억 원을 초과하는 5천만 원에 대해서 10% 증여세를 납부했겠지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10월 23일 갑이 사망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19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은 해당 서울 소재 아파트를 상속 개시 당시에 시가로 신고해야 하는데 사망일 기준 인근 아파트를 조회하여 유사 매매 사례가를 검토해보니 약 9억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 재산을 9억 원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2019년 4월 16일자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가액이 7억 2천만 원으로 감정이 됐습니다. 유사매매 사례가 9억 원에서 감정가액 7억 2천만 원만큼의 차이 1억 8천만 원에 상속세 세율만큼 곱하면 절세액이 되겠지요. 어쨌든 이렇게 감정가액 7억 2천만 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2019년 11월 현재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던 중 담당 조사관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를 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 내인 2018년 10월 23일 상속이 개시됐고 상속재산인 해당 아파트를 감정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으니 설사 상속재산 평가 목적의 감정평가라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 내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6억 5천만 원은 잘못된 것이고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7억 2천만 원으로 보아 갑의 증여세를 추징할 것이다.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 생각했는데 저희 대표님도 맞네 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인지 그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재산의 평가는 개정 전 2018년 유효한 기준으로 증여일 이전 3개월과 이후 3개월 동안의 시가를 찾게 됩니다. 이 전후 3개월을 평가 기간이라 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감정가액을 포함합니다. 즉, 사례에서 2018년 8월 27일 증여를 받았으니 이로부터 이전 5월 27일부터 이후 11월 27일 사이에 감정가액이 존재하면 그 가액이 시가이므로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상속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사망한 날 이전 6개월과 이후 6개월 동안의 시가를 찾게 됩니다. 증여와 마찬가지로 감정가액도 시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례에 적용해보면 2018년 10월 23일 상속이 개시됐으니 이후 6개월 내인 2019년 4월 16일 7억 2천만 원으로 감정받아 상속세 신고를 적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증여 규정과 상속 규정을 종합해서 담당 조사관이 소명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8월 27일 증여받으면서 이후 10월 23일 사망했으니 이는 증여일로부터 이후 3개월 내이다. 증여일 이후 증여재산 평가기간보다 더 지난 2019년 4월 16일에 상속재산 평가 목적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일인 2018년 10월 23일의 시가에 해당할 것이고, 상속일은 증여재산 평가기간 내에 속하므로 을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할 때 평가했던 6억 5천만 원은 잘못된 것이고,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아파트에 해당하므로 7억 2천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속세에는 문제없으나 당초 증여세를 적게 신고했다고 본 것입니다. 어려운 법률 이야기 말고 감정으로 호소해보자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죠. 증여 당시만 해도 갑이 사망할 줄 몰랐을 거고, 증여재산 평가기간은 3개월이라길래 잘 고려해서 증여세를 6억 5천으로 평가해서 신고했는데 마침 증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이 사망했고, 증여한은 무관하게 상속세를 적법하게 신고하고자 다음해 19년 4월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상속세 적법하게 신고하려고 했더니 2018년 8월 증여받은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담당 조사관의 쟁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19년 4월 16일의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망일인 2018년 10월 23일의 시가에 해당하니 상속일은 증여재산 평가기간 내에 속하여 증여재산의 시가로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2019년 4월 16일의 감정가액을 2018년 8월 27일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끌어올 수 있느냐입니다.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은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그날의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평가기간, 증여의 경우에는 전후 3개월, 상속의 경우에는 전후 6개월 사이에 감정가액이 있으면 설사 증여일 또는 상속 개시일에 받은 감정이 아니라도 평가기간으로 규정한 기간은 그 재산의 시가의 변동이 없을 만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발생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본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증여하고 2개월째 되는 날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 감정가액은 증여일의 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이후 2개월째 되는 날의 감정가액인 것이죠. 이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법에서 평가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있으면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얘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가를 규정한 법조문만 잘 보면 알 수 있는데 말이죠. 우리 사례로 돌아오면요. 2019년 4월 16일에 감정평가한 7억 2천만 원은 2019년 4월 16일의 가액이지 사망일인 2018년 10월 23일의 가액이 아니에요. 감정가액을 사망일의 가액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2018년 8월 증여 당시의 평가액까지 확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2018년 10월 23일에 발생했지만 이후 6개월 내에 발생한 감정가액을 그냥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겠다는 것뿐입니다. 조사관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가 아찔할 뻔한 사례를 들면 이렇게 되겠지요. 2018년 10월 23일 사망하고 상속세 신고를 한 달 만에 후다닥 진행하겠다고 해서 2018년 11월 1일에 감정평가를 받고 곧바로 상속세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2018년 11월 1일은 8월에 증여받은 증여재산 평가기간 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추징되는 것이 맞아요. 2018년 11월 1일의 감정평가는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내인 증여 후 3개월 이내이기도 하고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내인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자니 무언가 명쾌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법조문의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상증세법 시행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채널을 소개할 때 딱딱한 법률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답이 정해져 있는 건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고 딱딱해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전후 3개월이 되는 감정가액 판단 기준은 감정평가서 작성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를 풀어서 쓴 세무공무원들의 사무규정에 해당하는 상증법 집행기준에 보면 시가로 보는 감정가격을 규정하면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이 평가기간 내에 속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가서 우리 사례에 다음과 같이 적용해보면 아주 명쾌해집니다. 갑이 을로부터 2018년 8월 27일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18년 11월 27일 사이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어야만 시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훨씬 지난 2019년 4월 16일 감정평가서를 작성했죠. 그러니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당초 증여재산을 6억 5천만 원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한 추징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다음으로 상속세 목적에서 보면요. 2018년 10월 23일 갑이 사망했고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인 2019년 4월 23일 사이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어야만 시가로 보는 것인데 이 기간 내에 해당하는 2019년 4월 16일에 7억 2천만 원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했으니 이번 상속세 신고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이처럼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이번 건은 다행히 법률로서 명쾌하게 해결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나 지극히 실무적인 부분들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세법에서는 특정한 행위들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조사에서 추징되는 경우가 많고요. 상속 카테고리를 처음 올리는 것이니 조금 여담을 드리자면 상속세 신고하는 분들은 보통 재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명한 세무사들 라인업을 쫙 정해서 몇 명 세무사들 중에서 결정하는데 그 선택 기준 중 하나가 국세청 출신으로서 나중에 조사 때 문제 생기면 인맥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연세 드신 상속인들이 이런 식으로 돌려서 또는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셔야 할 것은 시대는 변했다는 거예요. 물론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세무공무원의 조사 기법과 세무서 또는 국세청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신고와 조사할 때 유리할 수는 있으나 문제가 있는 건을 법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내가 선임할 세무사가 법률로서 탄탄한 세무사인지, 경력은 어떤지, 의뢰하고자 하는 업무를 많이 경험해본 세무사인지 등 능력으로 판단하시는 게 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상속이든 증여든 특이한 케이스이지만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은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7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